안녕하십니까, 김정빈입니다. 오늘은 그 댓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조회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댓글이 많이 달려요. 뭐 10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기 그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른바 이게 좋아요하고 싫어요, 이제 엄지 위로 하는 거 아래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또 나와요. 비율이 나오는데, 고맙게도 저의 경우에는 좋아요 비율이 97% 정도 나와요. 싫어요 없는 영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7%면 저로서는 뭐 충분히 만족해도 좋은 굉장히 높은 그 좋아요 비율이고, 1000개나 되는 댓글 중에서 부정적인 댓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아주 극찬을 하는, 제가 송구스러울 만큼 뭐 존경합니다라는 또 무슨 뭐 이렇게 심한 칭찬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저께 부정적인 댓글이 한 2개 달렸어요. 이제 한 분은 이제 송가인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거 보완해 주세요 하고 올렸더니, 갑질하지 마세요 김정빈 선생님 이러면서 이제 갑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심지어는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댓글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그와 비슷한 뭐 댓글이 또 한두 개 있었어요. 한 2개인가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 변명을 좀 할 거예요. 이 변명이란 말은 원래 잘못을 그렇게 얼버무리는 걸 변명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변명이라는 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논변하에서 밝힌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명 그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 자기 잘못을 이렇게 얼버무리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입장이 이렇소 하고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게 원래는 변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변론이죠. 이제 변론인 건데, 어쨌든 변론 해보면, 제가 뭐 송가인님에게 뭐 갑질할 의향도 없으려니와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데 갑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거 하나를 보완하면 99점이 100점 되지 않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팬의 입장에서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 감정이 전혀 없어요. 비유로 하면 3에 3을 곱하면 9인데 어떤 아이가 8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야, 9잖아. 이거는 그냥 논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문제는 그냥 논리적인 것이지 거기에 감정 하나도 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성이 많이 발달된 분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나도 남에게 그런 비판 받아야 되고 남에게 또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비판하면 안 되죠. 공인이면 비판의 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수나 작가, 저도 작가잖아요. 작가는 준공인이에요. 진짜 공인은 아니죠. 공인이라는 것은 공무를 담당하는 이제 공무원들, 국가직을 가진 분들이 공인이고, 그러나 이제 자기를 공개하면서 공개의 장에다가 작품을 낸다든가 하는 것은 준공인이죠. 그래서 준공인으로서의 비판의 장에 자기 작품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화평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화평론, 미술평론, 음악평론 할 때 그 평론은 그 공개의 장에서 작품이 좋으면 좋다, 안 좋으면 안 좋다, 이렇게 얼마든지 저를 공격할 수 있어요. 제 작품에 대해서. 전 단이라는 책으로서 이름을 알렸는데 단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의 한 70% 정도는 저도 인정을 해요. 오케이, 맞다. 그리고 뭐 그런 공격의 장에서 뭐 당대 최고의 그 작가였던 김동리 선생하고 뭐 무슨 이어령, 젊은 청년이었던 이어령하고 막 공개 토론을 해요. 공개 토론을 하면 어땠어요? 아무렇지도 않고, 제가 셰익스피어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공자를 비판하면 어떻습니까? 그 공개의 장에서는 논리적으로 공자님 이거 본관주의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중에서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부분을 좀 원곡 작곡가가 작곡한 대로 부르면 좋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송가인님만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 노래를 이렇게 커버한 다른 가수들도 다 잘못 불렀어요. 이미자님도 그렇고, 무슨 나훈아, 무슨 뭐, 아무 하는 분들도 다 어떻게 부르냐면,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원곡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차이가 뭐냐?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 알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원 작곡가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노래 배우러 간다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노래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대중가요에 대해서 아주 뭐 거의 통달하신 분인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이분과 대화를 했으면 그분한테 배웠다고 했을 뻔했어요. 아니, 영상을 만든 다음에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하고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랬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리고 내가 제법 제대로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영상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만약 뮤지컬을 한다고 가정하고 노래를 불러봅시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철사줄에 두 손 꼭 묶인 상태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보는 건데,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거는 놀러가는 사람이 건들거리는 거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런 거다. 도대체 말이 되냐, 끌려가는 사람이. 그런데 작곡가는 그렇게 작곡하지 않았다.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게 쩔뚝쩔뚝하면서 가는 걸 작곡한 거예요. 이게 작은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 이런 작은 디테일, 여기에서 진짜 훌륭한 작곡가, 훌륭한 가수, 훌륭한 예술가는 마지막 1% 디테일에서 사실 판가름 나거든요. 노래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시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마지막 조금 차이에서 판가름이 나요. 그냥 듣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뭔지 모르게 알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태백이나 도연명이나 이런 사람들의 시하고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쓴 한시하고 비교하면 비슷비슷해요. 얼핏 보면. 보통 사람 보면 똑같아요. 근데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그 1%, 2%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명작이 되고 1000년 가는 작품이 되고 100년 가는 작품이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평범한 작품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뒤돌아보고 도돌아보고를 포함해서 이제 제가 이걸 잘 불러주세요 했는데, 놀랍게도 성가인님만이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 전부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이렇게 부르면서도 원곡 가수가 그렇게 부른 게 다 올라와 있는데,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저 같은 아마추어 음악인도 아는데 왜 그 전문 음악하고 당대 최고의 대가인 이미자, 나훈아 같은 분이 그걸 몰랐을까? 참 신기해요.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있어요. 동요죠. 이 동요도 커버하신 분들이 들어있는데 역시 똑같아요. 이 커버를 조용필, 예를 들면 이선희 같은 분이 커버했어요. 똑같이 틀리게 불러요. 특히 이선희님은 KBS에서 무슨 몇 주년 기념 합창인가 갖고 한 달인가를 연습을 해갖고 합창 지휘를 했거든요, 그 노래를. 근데 그 수많은 같이 노래한 사람, 거기에 관계된 수많은 사람, 또 한 달이라는 연습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곡가가 원래 했던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더라고요. 뭐냐면, 듬북새 논에서 울고, 이거 틀렸는데 어디 틀렸는지 아세요? 틀렸거든요. 원작곡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용필님, 이선희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하나를 보면 제대로 하는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듬북새 올라가잖아요. 듬북새 논에서 울고,
국세 여기 올라가요. 처음에는 듬북세 뻐국세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변화죠, 변화. 똑같이 처음부터 듬북세 뻐국세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약간의 변화를 줘서 기승전결로 기 시작하는 부분은 듬북세 부드럽고 약하게 했다가 승, 그 다음 단계 약간 높여 듬벅국세 이렇게 한 게 낫겠습니까?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똑같이 반복이 되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아니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변화를 주면서 긴장감을 유발하면서 쩔뚝을 넣죠. 작은 차이지만 여기에 기승전결이 있고 여기에 디테일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문학에서 이런 얘기 하려면 엄청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불편하셔가지고 이제 성과님 너무 좋은데 제가 잔소리 하니까 갑질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핵심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97대 3 내지는 1000대 1 또는 1000대 3이라고 하는 긍정 댓글 내지는 엄지와 그 내림, 올림과 내림, 좋아요와 싫어요, 긍정과 부정 댓글이 있을 때에 제 마음에 긍정 댓글 97%보다 97%는 넘어요. 977%보다 아니 99.7%보다 부정 댓글 3개가 제 마음에 탁 와서 걸린다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긍정과 부정의 정보가 1대1의 힘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 정보의 힘이 심리학자들은 3배 크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3배 아니에요. 30배도 더 크고 심지어는 300배 클 수 있어요. 댓글 중에 김 선생님 존경합니다. 김 선생님 최고예요. 어쩌면 이렇게 이런 얘기 들어봐야 금방 잊어먹는데 당신 갑질이야. 뭐야? 이 소리는 금방 안 잊어버려요. 누가 나 보고 당신 천사야. 당신 악마야. 이렇게 두 마디 단어를 들었으면 천사야는 일주일이면 잊어먹겠지만 악마야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차피 정보는 1대1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더라도 1대1로 들어왔으면 부정이 훨씬 힘이 세니 그래서 나이 든 사람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어린이는 좋은 정보만 받지만 나쁜 정보 받을 일이 없잖아요. 애기들은. 그러다 커가면서 경쟁하고 이런 사회로 들어오면서 1대1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정정보 힘은 강하고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워질 수밖에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요. 제 얼굴은 어떤가요? 부정정보를 많이 받은 얼굴인가요? 긍정정보를 많이 받은 얼굴인가요? 아니면 5대5쯤 되나요? 5대5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나이 되면 얼굴이 좀 나타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우리는 이렇게 긍정정보 비율을 높여서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갑시다. 그렇다고 부정정보 없어야 되지도 않아요. 없을 수도 없고요. 꼭 있어야 돼요. 음식에도 단맛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그렇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부정 있을 수 있고 부정 가지고 또 치열하게 이렇게 힘있게 부딪힐 때도 부딪히고 그런 것이 삶이죠. 그렇긴 하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인생을 정리할 나이가 돼서 힐링이 필요하고 인생에 이제 좀 쉬고 싶고 이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긍정정보를 많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코너에 대한 설명을 이틀, 3일째 하고 있는데요. 덧붙여서 이제 이런 그 심리적 문제, 이런 문제를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소라도 이제 생각하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내가 50%는 알았는데 50%는 조금 생각 못했네. 70%는 알았는데 30%는 김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그 일리가 있네. 이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제가 노래를 배우러 조금 이따 갑니다. 가서 이제 노래를 어떻게 배웠는지, 거기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제 저의 그런 노래를 중심으로 한, 또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또는 문학을 중심으로 한 삶이 어떻게 이제 긍정과 부정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고 그렇게 해서 삶이 조금 이렇게 행복과 힐링 쪽으로 나가는지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하시기